안녕하세요. 자, 이제 2024년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지방직을 마지막으로 1년 시험이 마무리됐고, 자, 마지막 남은 시험이 이제 하반기 지방직은 있지만 7급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군무원까지 하면은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 한 해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년 시험 출발이죠. 처음이 이제 4월에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지방직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 군무원까지 해서 지금 모든 시험의 출발이 지금 요 7월입니다. 자, 우리가 갈게 7, 8월 과정이 그 책 2권 지금 받으셨죠? 국어에서는 자, 7, 8월 8시간 해서 전체 64시간입니다. 64시간 동안 전 과정을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7, 8월에 지금 자, 오전 4시간 하고 8시간이에요. 7, 8월까지 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끝나요. 자, 그 다음에는 9,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그지? 요 8시간 있지? 그지? 그러면은, 기본 과정을 7, 8월에 한번 전 과정을 마무리하고, 한번 끝납니다. 요 과정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돼. 한 번 더. 그러면은 2회독을 하는 거지. 2회독을. 기본 과정은. 자, 오후 시간에는 또 이제 4시간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심화반이 들어갈 거예요. 기본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2회독 하면서 여기에는 기본반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심화 과정을 요 부분에서 제가 문법을 좀 심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11월, 12월 오후 시간에 또 심화에 들어가는데 요 부분 아마 기출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또 기출을 보고서 지금 앞으로 시험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지? 기출 문제를 저 과정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죠. 요 6개월 동안 하면은 기본 이론을 지금 2회독 2회독 거치면 안 돼요. 또 제 인강을 보면서 또 3회독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 3회독가 6개월 안에 요 6개월 안에 기본을 못해도 이제 6개월 동안에 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힘들어도. 자, 2회독 아니면 3회독까지는 하셔야 돼. 그 6개월 동안 해야 될 게 또 어떻게 제 내용을 좀 더 깊이 심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까지도 전부 다 섭렵을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이제 요 과정이 내년 시험의 어떤 판도를 이제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가면은 이제 1, 2월 그 다음에 또 3, 4월 오전반은 이제 들을 필요 없겠죠. 요 이론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치? 요 이론이 계속 또 반복되니까 이제 이론은 이제 요 시간대 이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요 시간대. 그러면 오후 시간은 이제 계속 이제 시험 칠 때까지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진행될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년 시험의 당락은 요 6개월에 결정이 돼요. 요 6개월 동안. 요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자, 그래서 우리 7, 8월에 지금 해야 될 내용이 그 책 2권입니다. 책 2권. 그 책 2권이 지금 나눠진 거 보면은 자, 나눠져 있죠. 처음에 문법하고 어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지금 국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12년 교육 과정 동안 쭉 국어 해왔습니다. 그 내용에서 안 벗어나요.
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국어 안에서는 요에 가면은 전체에서 문법하고 그다음에 문학하고 문학적인 거를 제외하고 비문학적인 거에 대한 독해죠. 그죠? 국어 하면은 요 세 개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또 요게 하나 더 단서가 들어가요. 한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한문 포함, 그런데 한문 문법이 아니고 뭐가 한문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한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국어의 범주에서는 요거죠. 요 내용. 그런데 제일 애먹는 부분이 또 요 부분 한자 부분입니다. 한자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한자의 한자의 표기가 맞는 것. 그 다음에 한자 성어, 그제? 그래서 한 2문제 많으면은 한자 어휘까지 하면 3문제까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제일 수능에서 우리 사회 제일 지금 유행하는 말이 바로 킬러 문항이죠. 그죠? 공무원 시험에도 국어에서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은 못 푸는 거예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 하면은 비문학에서 킬러 문항이 나와요. 그 킬러 문항은 국어 시험인데 문제 풀면은 국어 전공한 나도 모르겠어요. 못 풀어요.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교 4학년이거든. 그 킬러 문항을 걔는 또 풀어내더라고. 나는 못 풀겠어요. 그 과학 지문에 나오는데 도대체 글을 읽어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항은 결국은 재수란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스카이나 저 때는 한 문제 가지고 결정 나버리니까 의대나 이런 데는 그지? 그게 킬러 문항이죠. 우리 시험에도 킬러 문항은 있습니다. 국어에서 킬러 문항은 물어봐야 돼요.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해야죠. 6급부터 시작하세요. 한자 능력 검정시험 있잖아요. 6급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1급까지 하셔야 돼요.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있어도 저 문제 못 풀어요. 한자의 표기가 맞는 거. 그 표기는 못 풀어요. 그냥 못 푸는 거를 가지고 왜 자꾸 얽매이냔 말이에요. 못 푸는 그냥 못 푸는 걸로 버리세요 그냥. 그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를. 그치?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한자 성어는 맞춰내야 되죠. 이거를 못 풀면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95점 받으면 되잖아요. 또 국어는 또 안다고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또 시험 치면 또 실수 하나 해요. 실수해서 하나 또 틀리게 돼 있어요. 90점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걸 100점 받아야 되겠다. 100점 안 받아도 돼요. 시험이 요즘 갈수록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별로 강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게 너무나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배점도 45문제 중에 배점도 딱 정해져 있어요. 배점도 문법에서는 몇 문제가 내야 돼요. 문학에서는 몇 문제, 비문학에서는 몇 문제. 근데 우리 시험은 그 배점이 딱 정해지고 안 그렇습니다. 이게 문법에 몇 문제 나와요? 몰라요. 문학에 몇 문제가 나오는데 모릅니다. 그때 달라요. 올해 국가직 지방직 올해 지방직 지난주 쳤죠. 지난달에 지방직 문법 몇 문제 나오냐? 20문제 중에 몇 문제 나왔대요? 문법과 연관된 건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문학 그럼 몇 문제 나왔는데? 내가 보다 한 3문제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다 뭐 문제란 말이네. 요거. 그 비문학도 비문학 생각하면 수능 봤을 때 그 긴 그 지문의 제 비문학 그거 아닙니다. 그 독해 수준이 그지? 그 긴 지문 주고 몇 문제 나와? 뭐 수능에나 5문제, 6문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지? 그 지문 하나당 한 문제. 근데 독해 수준이 뭐 어려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독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재수생 있잖아요, 재수생. 그치? 2년이잖아요, 2년 공부한 학생의 점수하고 6개월 공부한 학생하고 점수가 같아요. 이게 지금 수준이. 이 학생 6개월 공부해가지고 지금 시험 치고 왔거든? 지방직 한번 쳐본다고. 그게 2개 틀렸대 90점 받아요. 2년 공부한 학생 실수해가지고 막 80점 받은 거고. 그래서 좀 예전에는 원래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 요거죠, 요거. 요 부분이 어려워서. 근데 지금 거의 문제가 올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도 문법의 영역에서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학도 예전처럼 이 시를 알아야지 푸는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거거든.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묻는데 선지 1, 2, 3, 4번 나오는 게 작가에 대해서, 문학사에 대해서. 그럼 이 시를 모르면은 못 푸는 거라고. 그지?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 아니고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그거에 작가 그다음 문학사적 요소 다 제외하고 그냥 딱 시에 나오는 수능대로 이거는 제 표현상의 특징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를 안다고 해서 뭐 푸는 거 모른다고 해서 못 풀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예전 우리가 수능하고 다르게 정말 작품을 이거는 좀 알고 가야 돼, 그지?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은 이 현대 시도 보통 한 60편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작품 분석하고 뭐 이 시를 다 알고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시가 나오는데 그냥 이 시를 몰라도 이제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우면 돼요. 수능이 그렇죠, 그죠? 수능 시험 치면은 그거는 무조건 교과서에 없는 시, 모르는 시가 나온다 봐야 돼. 나와도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지 보고 적용하고 그냥 풀면 돼요. 제가 문학에서도 예전처럼 이 작품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강의 안 합니다. 문학에서도 할 내용이 별거 없어요. 비문학에서 책을 보시면 비문학의 이론이 없습니다. 비문학에 이론 문제가 나오는 게 해봐야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론에서 다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러면 뭔데 이것도 독해죠. 독해 그걸 어떻게 읽고 풀 것인가 그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 방법만 제가 말씀해 드리고 훈련만 하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쓸 건 어디? 이 부분이죠. 이거는 나오면은 이거는 몰라도 풀어냅니다. 근데 모르면 못 푸는 게 2문제 나와도 모르면 못 푸는 것이 전문법과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좀 시험 칠 때까지 좀 많이 괴로울 겁니다. 요 부분에 조금 제가 집중을 할 것이고 문학은 작품론보다는 문학의 용어에 내가 좀 집중을 해서 그 작품을 좀 신경 써서 번역할 거나 우리 문학도 고전문학이 있고 현대문학이 있잖아요. 그죠? 현대문학은
읽고 풀면 돼요. 근데 고전문학은 고문이 수능처럼 현대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고문이 그대로 나와요. 고문이. 그래서 고전문학은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전문학은 이거는 좀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우리 시간에는 그치? 고전문학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즉 이제 나오는데 한자성어, 사자성어 나오는데 그지? 사자성 한자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지 사자성어 내놓고 지 한자의 표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한자성어 이제 나올 만한 거 이제 추려 가지고 지 계속 이제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눈에 익히는 거. 그래서 제 전체 책이 지금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르게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묶여 나왔어요. 두 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법하고 어휘가 이제 묶여 있고 두 번째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이 묶여 있고 요 과정 저 기본서 두 권은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요 12년 동안의 이제 교육 과정의 전체 내용이 요 책 두 권으로 요약된 것이다 보시면 돼요. 요약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두 책을 또 요약할 필요는 없죠. 요약 다 해놨는데 무슨 또 책을 요약을 해요. 이제 그거를 또 요약을 해서 요약집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요 책 두 권에 제 기본서의 그 내용에 조금 충실을 해서 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중심으로. 그래서 책을 좀 꼼꼼하게 좀 다루면서 기본 이론을 제 쌓아가는 제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요 과정은 제 처음에 제 너무 지금 우리가 바빠요. 책 두 권 12년 동안의 국어를 우리는 몇 시간에 64시간에 마무리해내야 돼요.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은 건데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64시간에 너무 바쁠 거예요. 근데 요 뭐지 다 시간 64시간 다 했다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요걸로 이제 다 끝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하세요. 정해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 가고 가는 과정에 뭐 중간중간에 다 까먹겠지 뭐. 그지? 들은 여기 30분 지나면 까먹는데 뭐. 응? 가는 과정에 그럼 끝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강 보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3회도까지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20살 넘었으면 이제 늙은 거예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암기력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력은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크게 보고 이제 회독수를 늘리는 그 방식으로 하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지? 문법이 어렵다 그러지만 어떻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심화해서 또 한 번 더 하고 기출하면서 또 한 번 또 반복하고 할 건데 그지? 그래서 요 6개월입니다.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스킬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요 6개월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요 6개월 동안은 어디까지 기출까지 그지 완벽하게 어떤 문제만 딱 보고 예문만 딱 봐도 어떻게 해. 이거는 몇 년도 어디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정도 될 정도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처음은 그 문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문법이라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문법이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문법도 해도 수준이 중학교 문법 수준이고 고등학교 문법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다 사실은 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별 기억이 안 나죠. 그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뭐든지 백지에다가 그죠? 새로 써넣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그저 희미하게 있는 거 그거 다 지워내고 다시 하려면은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백지 상태다 생각하고 지 새로 써넣는다 생각하고 지금 지 그렇게 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 지 어문이 뭐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형태소가 몇 개냐?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 나갈 테니까 요 과정을 이제 해 나가면서 우리가 뭐 모두 다 끝났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요 시간에는 이제 뭐를 자꾸 하면서 어문은 뭐지? 형태소는 뭐지? 그죠? 들으면서 이제 그 용어에 문법 용어에 이제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그게 귀에 박히게요. 문학도 하면서 객관적 상관물이고 감정이입이고 사이비 진술이고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지? 시는 몰라도 이 시를 풀 때는 어떻게 선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일본. 사이비 진술의 기법을 사용하여 아니 사이비 진술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풀겠어요. 그지?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 서리적 표현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서리적 표현이 뭔지 그지? 용어를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2개월 동안 해 나갈 때는 기본 이런 이론이고 그 다음에 용어에 아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어떤 내용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법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문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세요. 문법 그리고 차례 목차부터 한번 보죠. 자, 문법을 할 건데 저 차례를 보시면은 문법에서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파트 첫 번째 보죠. 파트 첫 번째가 현대문법. 현대문법에서 챕터 1 첫 번째 언어와 국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문론, 세 번째 형태론, 네 번째 통사론, 다섯 번째 의미론. 그래서 우리가 문법 하면은 문법론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또는 문장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까지 하면은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문법론 4개예요. 근데 첫 번째 내가 언어와 국어 그거는 문법을 하는데 문법의 개론, 총론이라 보시면 돼요. 먼저 언어와 국어 문법의 개론, 총론을 먼저 다루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문법 하면은 요 4개 영역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년 동안 국어 모든 과정을 다 통합해서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더 보태지는 것이 파트 두 번째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이 이제 문법론과 연관해서 봐야 될 어문 규정에 연관해서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한글 맞춤법 있는데 그 챕터 두 번째 문장 부호 따로 내놨지만 그 문장 부호도 한글 맞춤법 안에 그 부칙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문 규정에 봐야 될 게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또요 표준어,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까지 여기까지 이제 문법과 연관해서 현대 문법의 보면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파트 세 번째 가면 또 문법이 이제 고전 문법이 나오죠. 그지? 고전 문법이. 그 고전 문법, 우리 문법의 출발은 훈민정음의 창제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은 뭐 고전 문법부터 보고 현대 문법 요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고전 문법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 해가지고. 그래서 나와봐야 고전 문법은 나와봐야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없죠. 그래서 고전 문법은 딱 요약을 해서 훈민정음의 영문책에 딱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는 고전 문법까지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파트 네 번째 언어 예절, 발음 표현, 언어 예절 이거는 따로지만 뭐 독립적으로 요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언어 예절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통사론에서 높임법이 있어요. 높임법. 그 높임법과 연관해서 이제 묶여 나오면은 대상을 어떻게 호칭할 거냐, 지칭할 거냐, 요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휘 부분이죠. 그 어휘 부분이 순우리말. 요것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순우리말. 순우리말 지금 우리 표준어 쓰면 되잖아요. 표준어 쓰면 되는데 순우리말은 지금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유어라 그래요. 고유어.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을 고유어 내놓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쓰지도 않는 말을 왜 지금 내놓고 시험 문제를 내고 묻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어 문제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우측에 한번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우리말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예를 넣어놨는데 내가 하나하나 짚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기출문제 풀면서 거기에서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 이것도 킬러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딱 관용적 표현의 의미 아니면 딱 관용적 표현의 의미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요 못 푸는 거죠.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런 문제 조금 지양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와 한자 성어도 내가 그렇게 많이 해드릴 것은 없어요. 그 한자 성어 정도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기본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은 전부 다 한자 어휘, 고유 어휘, 한자 성어는 어디에서 전부 다요? 기출 안에서 계속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기출 안에서 몇 문제 풀면서 계속 눈에 익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현대 문법 내용에 풀 수 있는 거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 문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